안녕하세요. 오늘 3월 24일 오늘의 알트코인 시작할게요. 오늘의 알트코인은 온톨로지입니다. 티커는 ONT입니다. 세 개의 값들이 다 만족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깨지기가 쉽지 않을 거다. 온톨로지 오늘 알트코인으로 선택했고요.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온톨로지는 대표적인 중국 코인이죠. 어제 오늘의 알트코인으로는 네오를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온톨로지를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거의 뭐 쌍둥이라고 해야 되나? 구조나 이건 틀린데 여기에 지원이 온톨로지의 부분들이 네오의 창시자인 다운페이하고 공동 창업한 온체인 회사에서 개발된 블록체인입니다. 이런 부분들 어저께 제가 네오 얘기하면서 네오의 중국계 투자 관점에서의 네오 측면에서 블록체인 뭐 최초의 블록체인 프로그램 뭐 프로젝트다. 중국판 이더리움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얘기가 계속 돼 있어요. 네오와 뭐 합작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거기서 만든 온톨로지 온체인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했다. 이게 가격이 아주 높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뭐 사람들 인식에서는 뭐 크게 이슈가 많이 되진 않아요. 좀 주로 또 펌핑으로 많이 쓰는 예전에는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구조적으로는 얘들도 상당히 탄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온톨로지 체인의 사이드 체인 형태로 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찾아보시면 돼요. K코인 할 때 제가 요 내용들 얘기 드린 게 있습니다. 또 K코인 보실 때도 그 부분 같이 또 살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이 온톨로지를 얘기를 할 때 어저께 네오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중국계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프로젝트 그리고 좀 지난 프로젝트들이지만 중요하게 접근했던 방식들이 뭔가 하면은 디지털 신원 인증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디지털 아이디죠. 이 DID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요 신원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무결성 검증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 측면에서 이 부분들의 기술들이 많이 적용됩니다. 특히나 온톨로지는 그걸 핵심 키워드로 잡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아이디라고 나오는 부분들 뭐 예전에 메탈 같은 경우는 KYC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있다면은 얘들은 디지털 아이디 방식으로 진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게 금융망하고 같이 연결시키려고 하는 부분들하고의 밑바탕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 결제, 보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뭐 소비자한테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인증, 배송 관리, IoT 뭐 모든 분야에 다 쓰이는 내용은 뭐다? 개인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베이스로 해서 그래서 이거를 꼭 좋게만은 보진 않는데 웹3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게 그냥 베이스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디지털 월렛이나 이런 부분에서 DID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국내 프로젝트들도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들이 확장, 이제 서비스 확장이든 전체 프로젝트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 갖고 코어 되는 기술이기도 해요. 이게 지감 기술하고도 연결되고요. 근데 이게 약간 중국색만 붙으면 개인적으로는 좀 끓여져요. 왜냐면 중국에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사회 신용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들에서 사회 저변에 정부의 관리 측면에서 활용되는 측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관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유토피아적인 관점이라면은 그걸 사회적인 적용을 시킨 중국을 보면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관점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쓰이는 근간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그래서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국발 얘기들이 지금 올해부터 중국 정부에서는 홍콩을 베이스로 하는 거고요. 중국의 상하이 정부 당국에서는 자체적으로 블록체인에 관련돼 있는 기업체나 프로젝트들을 유치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또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나 상하이 같은 경우에 네오도 상하이고 뭐 폴카닥도 상하이고 상하이가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좀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곳인 것 같다 정도 얘기들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역시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중국발 소식들이 나왔을 때 특히나 이번 홍콩 베이스로 하는 부분들은 조금
중국 정부에서 조금 완전히 작정하고 밀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이제 CDBC하고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네오 때도 얘기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중국 쪽에서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미 행정부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스탠스 하고 이게 묘하고 이렇게 연결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면 네오하고 온톨로지, 그리고 뭐 또 중국발이라고 할 수 있는 폴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눈여겨서 보시고 계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차트로 넘어가서 얘기 드리면요, 모든 차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드리죠. 모든 좋은 프로젝트는 나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어야지만 좋은 프로젝트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차트를 보는 거고요. 차트에서 제공드리는 모든 값들은 일봉 차트 값입니다. 일봉. 일봉 차트니까 매일 아침 9시에, 업비트는 아침 9시에 일봉 종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침 9시에 살피면 되는 값들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살피는 값들은 다 업비트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염두에 두고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돌러지 움직임도 상당했죠. 여기는 2018년, 19년도의 차트부터 같이 봐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그어놓은 장기선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차트를 체크를 해드릴 때 이후에 뭐 어느 구간을 공략할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릴 때 다시 한번 얘기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구간을 벗어났을 때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장기선 차트에 대한 부분, 그 라인들 값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아직 그런 구간 가지도 않았으니까 지금은 굳이 볼 필요 없다. 근데 저기에 대한 값들은 이미 체크가 다 돼 있다. 네,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현재 나왔던 여기 업비트 기준의 차트에서는 2018년도, 19년도에 나왔던 차트 구간의 움직임이 제대로 체크가 안 돼요. 체크되는 구간만 그래서 먼저 살피는 겁니다. 21년도 구간 움직임을 기준으로 살핍니다. 앞에 구간들은 일단 패스. 근데 이때 나왔던 2019년도에 나왔던 차트 움직임을 넘어섰죠. 21년도에 넘어섰어요. 자, 이런 모습이 나왔다. 몇 점 준다? 5점 줍니다. 5점 줍니다. 근데 여기에 움직임이 이때 이후에도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후에도 나오는지 보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2021년 차트를 넘어가서 보게 되면요. 자, 21년 상반기 때 나왔던 움직임 구간이 밑에 첫 파동 구간, 그걸 표시를 21년 1로 표시했고요. 위에 구간의 움직임은 21년 2로 체크 구분을 해놨습니다. 값들은 다 체크를 해서 메모를 하시든지 차트에 라인을 그어 두시든지 하시면 돼요. 이때 나온 값들을 보면은 중요한 값들, 중요 지지장값, 구간 끝값에 대한 부분들이 값이 체크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되돌림이 나오는지를 보자. 자, 여기 22,335원, 2,150원 나왔죠. 구간 끝값 1,615원. 네, 여기 구간 끝 이때의 큰 파동, 여기는 다시 얘기를 드리고요. 여기에 큰 파동이 나오고 난 다음에 구간 끝값 1,615원에 대한 확정적 종가 지지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움직임이 뭘 나오죠? 여기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공략이 종가 돌파 공략이 나오고는 상단 변곡점까지 다 만들어 버렸어요. 상단 변곡점 기준으로 치면 여기 세 번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차트가 2875원에 올 때는 뭘 봐야 된다? 돌파를 봐야 돼. 돌파를 볼 수 있어요. 자, 여기도 여기에 한 번, 두 번 하면서 돌파를 해버렸고요. 여기도 한 번, 두 번 하면서 돌파를 해버렸어요. 자, 여기도 돌파 견성을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돌파 견성을 같이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락 중에 보면 여기에 한 번을 만들어 놓고 꼬리로 여기 또 한 번 쳤어요. 두 번. 자, 여기는 하락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이 됐어요. 한 번. 여기는 일단 저항이 될 수도 있어요. 앞에 내용을 봤을 때는 여기 돌파인데 하락 이후의 움직임을 보니까 여기는 저항이 한번 잡힐 것 같다. 여기에 한번 갔다가 돌파로 이어질 견성을 염두에 둘 수 있겠다. 온톨로지는 이것만 보면 하반기 움직임이 약해요. 근데 앞에 구간 거를 같이 보게 되면 이때 움직임이 앞에의 차트를 압도합니다. 압도하는 움직임이고, 이 두 번째 나왔던 이 차트 구간의 움직임을 만족시키는 시점에서는 첫 번째 2019년도 이때의 차트 움직임을 돌파했던 게 21년도고, 그러면은 이어서 나오는 움직임에서는 그거 돌파 파동이 지금 커진 상태예요.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파동이 커진 겁니다. 자, 그런 움직임으로 지금 현재 이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1615원에 대한 게 한번 깨지고 세 번째 때는 하방 이탈을 해버렸어요. 하방 이탈하고 난 뒤에 나온 양봉의 움직임에서는 이제 이후에
한 번도 터치를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돌파 가능성을 볼 수도 있고 첫 번째 저항이 될 수도 있는 자리인 거예요. 1615원. 근데 1615원 위에 올라 앉아야지 2150원, 2335원을 공략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에 올라가는 과정이 이렇게 치고 내려와서 여기 앉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올라와서 앉아갖고 지지하고는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는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저도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여기에 움직임이 현재 모습에서는 돌파로 이어질 개연성을 염두에 둔다. 이 두 개 다 돌파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앉는지를 지지하는지를 봐야 된다. 이게 21년도의 차트 구간 끝값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에 21년도 상반기 초반에 나왔던 반등, 이때의 반등에서 나온 값들을 보면 자, 여기 21년도 중요값 1240원, 1105원 여기에 대한 하방 이탈 나오고 난 다음에 되돌림이 계속 나오면서 공략이 다 됐죠. 공략이 다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공략 나오고 여기도 꾸준히 거래량이 나왔어요. 매물대가 대략 여기 중요값 근처가 매물대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한 매물대가. 그래서 여기에 돌파 여부를 살펴야 된다. 근데 여기는 여러 차례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까 저기 구간 값은 좀 돌파 결성 좀 약하다. 지지도 약하고 저항도 약하다는 관점인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나왔던 하방 이탈 보니까 여기에 두 개 다 그냥 프리패스해서 그냥 바로 꼽아버렸어요. 바로 밑으로 확 떨어졌어요. 이게 2021년도 12월 달이에요. 21년도 12월 달이에요. 그리고 나서 837원 밑으로 내려오고 705원 밑으로도 하방 이탈했습니다. 여기는 올라와서 여기 위에 올라와서 돌파해서 여기 위에 앉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는 이후의 차트의 움직임에 좀 더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직접적으로. 자, 그러면 이후의 차트 움직임을 같이 살피겠습니다. 여기에 움직임을 같이 보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값들이 이렇게 되죠. 여기가 2022년 4월달입니다. 4월달, 3월달, 4월달 구간입니다. 거기서부터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5월달, 6월달 차트 구간을 같이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5월달, 6월달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 영향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지금의 2023년도 상반기의 움직임을 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때 나왔던 구간 끝값 563원은 깔끔하게 그냥 바로 한 방에 꽂았어요. 그럼 여기는 돌파 혹은 첫 번째 저항. 자, 여기 구간 이탈은 보니까 한번 되돌림이 나왔죠. 얘는 두 번째 저항이 되겠죠. 두 번째 저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값 423원은 하방 이탈 깔끔하게 됐는데 계속 꼬리로만 쳤어요. 종가 확보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 번 두들겼으니까 여기도 돌파 개연성을 봅니다. 자, 여기는 오락내락 했으니까 이것도 뭐 무난히 돌파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움직임을 보면 이때 또 깔끔하게 내려오고 난 다음에 자, 여기에 첫 번째 저항이 걸렸어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저항이 걸리겠죠. 두 번째 저항이 걸립니다. 자, 여기는 돌파 개연성을 보고 여기 저항. 자, 여기 돌파 개연성 보고 여기 저항입니다. 자, 값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의미를 먼저 체크했습니다. 그런 뒤에 5월에 하단 변곡 241원 아래로 내려갔다가 23년도에 움직임이 다시 이어지죠. 자, 여기 과정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죠? 거래량을 봐야 되는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자, 여기 거래량을 보니까 여기에 거래량이 제법 많이 터졌어요. 쪽쪽쪽쪽쪽쪽쪽 무슨 창 찌르듯이 계속 올라왔죠. 여기에 움직임들을 보면은 여기에 꼬리들이 주로 그런 거래량들을 터뜨렸던 자리인 것 같아요. 이 꼬리들이 이 꼬리들 구간을 보면은 대략 매물대는 이쯤인 것 같죠. 이쯤인 것 같아요. 372원과 424원 근처가 여기 내외가 중요 매물대인 것 같아요. 그런 뒤에 지금 현재 2023년도 움직임으로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 하락할 때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다가 2023년도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고 이번 조정 이후의 움직임에서도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나오고 있어요. 자, 거래량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죠? 이 차트 안에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 머니의 존재 여부를 살피는 때 체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은
중요 값들에 대해서 확정적 종가 지지가 나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11월달 구간에 372원, 11월달 구간에 263원, 구간 끝값 289원 있죠. 이런 값들에 대해서 2023년도에 움직이면서 그럼 확정적으로 지지를 하고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372원에 대해서는 지지가 한번 깨졌어요. 깨지고는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꼬리를 찌르고 갔어요. 양봉으로 꼬리를 찌르고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뭐라고 했죠? 반쪽짜리 지지예요. 반쪽 지지, 반쪽짜리 지지예요. 그리고 나서 나온 반등이 263원에 대해서 음봉 종가 지지를 실패하고 재차 반등 나옵니다. 자, 여기 값을 먼저 보는 거예요. 여기 값을. 여기 값을 먼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 값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 움직임이 이어지다가 289원, 289원에 대한 종가를 만들고 지지 테스트가 이어지죠. 근데 263원에 대한 확정적 지지 테스트가 없이 재차 반등했어요. 재차 반등했어요. 여기는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라면은 여기 지지 테스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간 거야. 안 하고 간 거는 언젠가는 온다. 언젠가는 온다. 자, 여기에 움직임이 먼저 반등해서 위로 올라갈 때는 위로 올라가는 걸 봅니다. 이때 안 왔다고 이때 무조건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위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해서 밟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은 얘는 추가 상승의 관점을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안 왔던 자리는 다음에 지지 테스트 할 때 오는 겁니다. 이렇게 갭 상승, 갭 하락을 메우는 과정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돌파가 이어졌고요. 이어졌고 313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돌파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372원, 372원에 종가를 만들었어요. 종가를 만들었고 여기 구간에 절반 시간 차트에서는 뭐 공략이 됐겠죠. 일봉 차트에서는 꼬리만 남기고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종가 지지를 못 받고 내려왔으니까 추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때 여기 구간에서 형성되어 있는 1월달 중요값들 그리고 상단 변곡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체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박스권이 나와야지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이 값들은.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안 나와요. 이런 박스권이 나왔을 때 이 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지지를 했는지를 보는 거죠. 자, 여기 지지를 1월달 확정적 종가 지지를 하고 갔어요. 255원은 확정적 종가 지지 하고 갔어요. 그리고 올라간 움직임은 상단 변곡점에 대해서도 여기 확정적 종가 지지를 받고 올라갔고요. 이때의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상단 변곡점과 여기 첫 시작 부분에 값 상승폭만큼 되돌림 상승이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비슷하죠? 그런 경향의 포인트로 보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그 확정적 종가 지지 받고 나오는 움직임에는 강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여기 값을 봤다가 저기 봤다가 이렇게 하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값이 차트는 현재 구간의 값을 우선적으로 살핍니다. 근데 그 현재 구간의 값이 나오지 않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을 때는 앞에 체크됐던 값들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2023년도의 움직임은 값들이 다 나왔어요. 값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 값들을 우선적으로 살피지만 이 값과 더불어서 여기 값도 대략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차트 구간이 거기에 여러 차례 겹치고 하면 차트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앞에 구간의 영향도 받고 지금 구간의 영향도 받고 여기를 서로 같이 만족시키면서 차트 움직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움직임이 더뎌요. 더디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하려면 깔끔하게 하락하든지 상승할 때도 깔끔하게 상승하면 움직임이 좀 명확하게 나와요. 자, 여기서 상단 변곡점에 대한 부분들 여기가 앞에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도 확정적 종가 지지를 받았지만 좀 불안한 자리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상승이 나오고 하락 조정이 나올 때 자, 여기에 3월 달에도 여기 강세 포인트 아래로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온 뒤에 지지가 깨졌어요. 여기는 지속적으로 지지가 깨지고 있어요. 근데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밟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지나 저항의 힘은 약한 거예요. 지지나 저항의 힘은 약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깔끔하게 그냥 깨져버렸죠. 그 움직임이 여기 구간 이탈 여기도 깨져버렸고요. 그리고 289원에서 일단 반등을 한번 받았는데 돌파를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단 변곡점, 상단 변곡점까지 깨고 내려온 이 움직임이 자, 여기 248원도 만족하고 255원도 만족하고 372원도 만족하는 긴 음봉 꼬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긴 음봉 꼬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음봉도 그 해당 긴 꼬리 음봉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255원의 종가를 확보를 하죠. 여기 종가가 255원입니다. 255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만족, 여기도 만족, 여기도 만족이에요. 근데 3월 구간 안에서의 구간 이탈값 256원은
종가가 또 깨졌어요. 이론 차이로 깨져버렸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 언젠가는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올지 안 올지는 모르죠. 자, 여기에 움직임이 자, 반등이 나와서 202평을 올라가는데 202평에서도 또 깨지죠. 이때 올라가서 상단 변곡점에 대한 지지 테스트와 종가 지지하고 같이 받았으면 베스트한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가 추가 상승으로 나왔어요. 어정쩡한 자리에서 추가 상승이 나온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은 매매를 추천하지 않아요. 차트가 얼마를 가든지 간에. 왜냐하면은 내가 어느 지점에서 타는지가 애매한 자리에서 나오는 차트 움직임이기 때문에 홀딩하기도 애매하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애매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움직임이 자, 반등이 나오면서 323원, 336원 여기에 대한 종가를 또 확보를 하죠. 종가 확보하고 난 뒤에 구간 그가 286원에 대한 확정적 종가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차트 289원에 대한 확정적 종가 지지를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이거는 매매를 해도 무방하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확정적 종가 지지가 나와야지 나 안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지키겠네. 혹은 여기까지 지지 반등이 올 수는 있지만 내가 진입한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손해를 보지 않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지를 받았고 여기도 지지를 받았으니까 여기 구간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올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3월의 중요가 323원과 336원을 확정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발판이 286원이거든요. 여기에 음봉 종가 지지를 받았으니까 지금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여기에 하락 추세는 끊었죠. 절반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럼 여기에 하락 추세의 절반을 끊는 자리가 323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종가 지지를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더 지지 테스트를 하러 올 가능성이 있죠. 어디? 첫 번째는 313원이 되겠죠. 지금은 313원 아래에 있고 그러면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움직임은 여기 286원에 대해서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했다. 앞에는 깨졌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면은 여기는 256원까지 다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있는데 여기가 이미 3개의 값들이 다 만족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깨지기가 쉽지 않을 거다. 여기는 확정적 매수 포인트 차트가 255원, 248원 뭐 이런 구간 263원 이렇게 오게 될 경우에 위치가 바뀌었네요. 여기가 241원이네요. 370원이 아니고 여기 255원에서 241원은 여기는 아주 강한 지지 라인이다. 강한 지지 라인이다. 여기는 이미 지지 테스트를 했다. 근데 256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 있는 상태다. 왜냐면 여기 종가 깨진 상태에서 나온 반등이기 때문에 여기도 만족을 하고 가는 게 온톨로지의 중장기 상승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지지를 하고 올라갔으면 가장 좋은데 그래서 현재는 286원에 확정적 종가 지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은 중요한 매수 타점이 286원과 289원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 매수가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 256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종가가 깨지면 그때는 빠져나왔다가 다시 256원에서 매수 잡아도 돼요. 현재의 움직임은 여기가 안 깨졌기 때문에 굳이 안 깨졌는데 밑으로 지금 당장 볼 이유가 없다. 추세는 따라가기 때문에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286원과 289원의 확정적 종가 지지를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되면 위로 올라간다. 323원, 336원, 353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372원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으로 이제 다시 이어지겠죠. 앞에 구간에 이어서 여기 돌파. 자, 여기 423원 돌파 여부를 본다. 자, 위에 올라앉으면 추가 상승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추가 상승 관점으로 보게 되면 563원, 611원은 저항, 563원은 돌파. 그렇게 본다고 했죠. 자, 여기도 돌파. 여기는 저항이었으니까 여기 저항 한번 잡았었고 여기 저항에서 돌파 여부를 살핀다. 그러면 372원 위로 올라오는 시점부터는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616원 구간까지 염두에 두고 봐도 되지 않겠는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는 정도의 판단입니다. 물론 여기 저항이 잡힐 수 있어요. 저항이 잡히는 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돌파로 체크가 됐을 경우에 가장 긍정적인 모습에서의 희망회로는 372원에 올라갔을 때 616원에 대한 공략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피자.
그리고 563원 위로 올라갈 때부터 대응을 하면서 가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된다. 여기서는 대응을 하는 자리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움직임이 286원과 289원의 지지를 지속 유지한다면 372원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 움직임이 확정되면 추가 상승은 600원 초반대를 보는 움직임으로 갈 것 같고 500원 후반대에서 600원 초반대로 실제 차트가 갈 경우에는 대응을 하시라. 대응을 염두에 두시라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톨로지의 전체 움직임에서는 사실은 여기 전체 움직임에서는 여기 873원 위로 올라가서 1615원 위로 올라가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는 지금 간다. 이거는 뭐 알 수는 없고요. 이건 지금 시점에서는 알 수 없고 여기에서 각각의 값들을 만족하는 움직임들이 빠르게 전개되면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기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1615원 위에 올라와야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략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를 보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는 563원과 616원의 공략 구간으로 먼저 살피고 있다. 이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온톨로지에서도 좋은 투자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